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4년 갑진년이 오기 시작하는데 갑진년은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도 자체가 우리가 갑자을축 할 때 갑부터 시작을 해서 10개의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갑진순으로 해서 10개의 순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풍수적으로는 23년까지 해서 8운의 시기인데 이제 9운의 시기가 2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9운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8운 시기에도 뭐 온도 변화, 지구 온난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온이 상승을 했지만 9운 시기는 불의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 상당한 지구적으로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인데 우리 한반도 자체도 기온이 상승을 하고 물론 뭐 북극이나 남극 얼음들이 많이 녹고 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남쪽으로서 또 큰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웃 나라인 동쪽, 동남쪽에 있는 일본 쪽에 대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은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이 25년도에 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일본 자체도 후지산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러한 기운들이 지금 하나둘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백두산 폭발과 후지산 폭발이 과연 구은 시대에 있을 것인지 또 폭발을 한다면 어느 규모로 어떤 게 더 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구은 시대는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후적으로 큰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24년 갑진년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제 풍수 기운 자체가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봤을 땐 지구가 이제 과거엔 상당히 이제 불덩어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풍수 구은 시대는 이 화기가 강해진다. 그리고 또 과거에 보면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적도 있었고, 물론 뭐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 소빙하기 이런 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약 360년 전에도 소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온도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좀 풍수 구은 시대에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구적으로 봤을 때 기온이 상승을 해서 해수면도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런 부분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는데 구은 시대에 그런 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풍수 구운적인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해 기운이고 그리고 풍수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남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북쪽이 좀 낮고 또 북쪽을 바라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질학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 대폭발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100년에 한 번씩 분화가 됐기 때문에 뭐 2025년도에 또 대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25년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100년 주기 했을 때는 그걸 대분화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946년 그때 풍수 구운 시기였었고 또 병오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병오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과거에도 똑같이 병오년에 그것도 구운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폭발은 아닐 것이다. 저는 2030년대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포항 지역, 경북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또 북한이 붕괴라든지 중국이 또 붕괴, 또 일본의 화산 폭발 가능성,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후지산이 백두산보다 더 큰 규모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에도 강원도 양양 쪽으로 해서 거의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있었고요.
몇 년 전에도 5가 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6 정도만 돼도 엄청난 지진이고 5도 작은 지진이 아닌데 5에서 6은 이렇게 보면 뭐 1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30배 이상의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5에서 7로 넘어간다 그러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이제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일대가 사실은 단층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이 좀 위험하다. 이거는 이제 기온적으로는 남쪽에 기온이 있기 때문에 기온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 쪽에서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런 문제, 또 지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또 이 동해안 또 아니면 동남해안,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이쪽에 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구은 시대에 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쪽에서 특히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하면 화산재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진 않겠지만 그 자체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남해안 쪽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의 후지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산이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이렇게 보면 후지산은 이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도쿄도에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후지산 자체가 주기적으로 옛날에는 뭐 한 몇십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했다가 백두산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한 200만 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후지산은 약 한 50만 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백두산보다는 젊은 화산이죠. 또 백두산 같은 경우는 1000년 전에 대분화가 있었지만 약 한 5만 년 전에 또 대분화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700년경에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한 2, 30년 정도 이제 풍수적으로 한 바퀴 도는 건 360년 전인데 만약에 풍수적으로 구은 시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후지산도 거기에 이렇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동남쪽에 있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또 남쪽에 화해 기온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도쿄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고 하면 일본 화산재가 보통 도쿄도에 옛날에 쌓였는 게 2cm에서 한 8cm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뭐 3cm, 4cm, 5cm만 쌓여도 도심이 마비가 됩니다. 이건 눈 쌓인 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후지산이 언제든지 분화가 가능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2670만 명 피난해야 된다. 그러면 뭐 도쿄 인구 전체가 다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은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 정부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일본 쪽에서도 또 엄청난 대지진 규모 8 정도의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자체가 완전히 또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겠지만 후지산 같은 경우는 뭐 도쿄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대지진 동일본 쪽은 아니지만 또다시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일본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쪽으로는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이 불고 또 과거의 사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쪽으로 화산재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후지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금 눈이 덮여 있는 거 보이시죠? 뚜껑이 날아가지가 않았어요. 백두산은 천지 칼데라가 형성이 돼서 뚜껑이 날아갔기 때문에 천지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뭐 반경 한 4, 5km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후지산은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백두산보다 더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 모양이 뚜껑이 날아가게 된다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축적이 됐던 이야기고 우리가 전기밥솥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기밥솥에 김이 샌다든지 뚜껑이 없다든지 하면 그 폭발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뚜껑에 압력이 꽉 차 있으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후지산이 백두산보다 더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 10년 전에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자체 그쪽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원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원전 방류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고 하면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동일본 대지진 자체는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산이라도 높은 지대를 뚫고 못 가지만 이 화산재가 폭발을 하게 되면 일본 뭐 도쿄도 일대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쓰나미보다 훨씬 더 반경이 크고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이 지금 날아가게 되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폭발한 지 30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곧이어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폭발한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온적으로 봤을 때는 구은 시대 머지않아 20년 내로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게 바로 뭐 며칠 내에 폭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몇 년 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백두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백두산 보면 칼데라오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물이 이제 어마어마한 물이 수십억 톤이 잠겨져 있는데 사실 백두산은 과거처럼 그 대분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압력이 한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하 뭐 한 4km에서 10몇 킬로의 마그마방이 3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두산이 좀 위험한 것은 이 지금 천지에 있는 물입니다. 이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마그마방하고 부딪히게 되면 거대한 충격파로 인해서 이 물기둥 이게 이제 하늘로 솟구치면서 파쇄류가 형성이 되고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올 텐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지. 물 때문에 물과 가스 이 불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뚜껑이 날아간 거 이거 수백 미터가 뭐 심지어 1000미터 이상이 날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거대한 분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편서풍이 불고 또 과거에 폭발했을 때도 다 일본 쪽으로 가서 화산재가 5cm 이상 쌓였기 때문에 우리 남쪽엔 별다른 피해가 없어요. 전에 백두산 폭발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뭐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쪽으로 엄청난 자연 뭐재 이런 게 화산재가 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영화는 너무 좀 과장되고 좀 뻥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한 반경 쪽 이제 50km에서 100km 정도 북한 지역에는 상당한 데미지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북서풍이 오느냐 남동풍이 오느냐 계절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걱정은 우리 대한민국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질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 또 하는 거고 그런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사실 언론 이런 데 보면 이제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이렇게 YTN에서 나왔었네요. 자극받는 백두산 마그마바 북 핵실험이 불쏘시게 되는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백두산하고 북한의 핵실험한 장소하고 뭐 한 100여 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충격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의 마그마방을 자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용암이 분출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데미지를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북한 지역이나 압록강 주변 이런 쪽엔 상당한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이로 인해서 북한에 데미지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이제 남북 통일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옛날 발해가 이제 망했을 때 발해가 약 918년경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이 폭발이 946년인데 발해가 망한 시기보다는 백두산이 저 폭발한 시기가 조금 늦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되고 그 바로 그런 비슷한 시기인데 이제 약간의 시차는 이제 몇십 년 시차는 있지만
그렇지만 백두산은 구은시대 폭발을 했고 병오년에 폭발을 했는데 2026년이 병오년입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년 주기면 1925년에 분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100년 만에 25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압력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폭발은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약간 동해안 일본 청진이라든지 일본 쪽 그런 쪽으로 해서 화산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는 커다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구은시대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동남아 일대, 아니 동아시아 일대, 그리고 북한 상당한 데미지, 또 그 화산재가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이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줄 수 있다. 또 아니면 구마모토 지역이라든지 남쪽 큐슈 지방 쪽에서 만약에 거대한 폭발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 동해안 쪽, 특히 동남해안이죠. 부산, 울산, 경주 뭐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구은 시대는 상당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